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전공을 살려서 이것만 지켜도 중박은 친다. 기본 오브 기본 디자인 원리라는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어봤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걸로 디자인 관련된 걸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엄청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실까 해가지고 못했던 게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꼭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고,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것들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좀 디자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다 아는 사항일 건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 아주 기본적인 걸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잡고 느리거나 다시 줄여들거나 이렇게 하죠. 이걸 쉬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여기를 잡아당기더라도 이렇게 비율이 유지되면서 크기가 조정이 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이 비율을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늘리는 경우, 이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막 괴로워. 그리고 이게 또 이미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글씨를 쓸 때도 요즘 핫한 영화 그 슬로건을 갖고 왔는데, 저 내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글씨의 크기를 조정할 때에도 쉬프트를 누르지 않거나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율이 막 깨져요. 특정 장소에 글씨를 끼워 넣겠다고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느리 꽉 채운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형태가 깨져 보이거든요. 폰트를 만드시는 디자이너분들이 애초에 만들 때 글자 하나하나의 비율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고 맘대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늘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글씨를 읽는 데는 당연히 지장은 없죠.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디자인적인 거를 깨트리는 엄청난 행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발 요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괴로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요거 비율 조절하는 거는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 잘 없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저도 아직 많이 보는 그런 실수인데요. 뭐냐면 그리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 줄로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면 딱 봐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얘네 간격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요 아래 위 간격만 맞춰줄 게 아니라 앞에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눌러서 맞춤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훨씬 읽기가 좋겠죠. 물론 이제 뭔가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에 자주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그리드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너무 많이 쓰면 되게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에도 그리드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이랑 여기 가랑 끝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드뿐만 아니라 여백도 지켜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붙여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꽉 차 보이죠. 물론 디자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백을 주지 않으면,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인수하다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좀 약간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을 이제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색깔에 대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쓰게 되면은 인지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은 색깔이 3개를 넘어가면은 더 이상 그거를 구분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신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색깔은 최대한 특히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는
색깔을 2개 정도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개 아니면 최대 3개까지만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키면 좀 괜찮은 디자인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색은 3가지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게 강조를 할 때 강조를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3가지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제 볼드를 주는 거겠죠. 문장 통째로 볼드를 주는 방법도 있고 치킨 장사에다가 이렇게 볼드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밤에는 잠복 근무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러면 강조를 하려면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강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킨 장사, 잠복 근무 같은 이렇게 볼드를 줬는데 이제 얘를 볼드를 줬는데 색깔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너무 많은 이렇게 강조가 일관되지가 않고 얘는 굵은 거였다가 얘는 굵고 빨간 거였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강조를 주던지 아니면은 둘 다 볼드를 주던지 아니면 2개 다 하던지 이렇게 해버리면 강조의 효과가 약간 낮아진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찍는 거라서 잘 찍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무조건 볼드를 해라, 무조건 색깔을 바꿔라, 그래서 색을 뭐 무조건 3개만 써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써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걸 이제 제 짧은 지식선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